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과 이혁입니다. 네, 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기업에서 인사 관련된 업무를 10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인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을 하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분들이 취업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려워하시고 정보의 부재 그리고 왜곡된 현상들로 인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좀 해결해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면접왕 이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취업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면접왕 이형 이스냅 타임 면접을 보았어요. 네. 먼저 자기소개 준비해온 거 있으면은 먼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유튜브 채널 면접왕 이형 운영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굉장히 잘 팔리고요. 또 이제 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최애 메뉴는 무엇일까요?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가장 좋아합니다. 미세먼지가 잘 해결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20대들이 연애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그럼 20대들은 왜 마라탕에 열광할까요? 마라탕이 뜨거운 마라탕 때문에 그 마라탕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애가 일종의 마라탕 같은 마약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본인도 좋아하십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파는 마라탕은 아니고 중국에서 파는 오리지널 마라탕. 그게 진짜 그 20대 대학생들이 사실 학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면접관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혹시 뭘까요? 마라탕이 아닐까? 마라탕 좋아하시죠? 그리고 후식으로는 자바치 프라푸치노. 네, 이 옆에 계신 분들은 병풍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어떤 걸 제가 오늘 같이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인턴을 하고 있지만 몇 개월 뒤에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 질문들 싸그리 모아가지고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싸그리 모으셨네요. 어떻게? 네? 면접을 까보면 모른다. 면까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길까요? 그거는 이제 면접관하고 네. 지원자하고 인식차이 때문에 면접관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름의 이제 표현을 한 건데 표현이 대표적으로 질문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이라는 거는 행위는 이 사람을 검증하겠다는 거죠. 근데 검증이 너무 잘 됐어요. 여기 마라탕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에게 질문이 적게 들어오면 나 면접 망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인식의 차이 때문에 면과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면접을 많이 봐본 사람들은 보면 알죠. 제가 답변을 보면 이 사람은 좋게 긍정적이다 아니다 저는 알수 있죠. 혹시 그러면 튀는 행동은 예를 들어서 코레일의 면접을 보러 가는데 지원자가 칙칙폭폭하면서 기차에 그런 건 다 안 돼요. 칙칙폭폭뿐만이 아니라 안돼 뭐 반도체에서 뭐 들어가면서 뭐 사진 찍고 들어가요. 직무역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구조화된 채용 핵심은 직무역량. 기자다 그러면 취재하는 능력. 어디서 그거를 소재를 찾아낼 것이며 인터뷰를 어떻게 따낼 것이며 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이게 다 능력이잖아요. 이 역량인데 그 역량을 표현하는 것과 상관없는 내용은 다 쓸데없는 거고 마이너스가 훨씬 큽니다. 돋보인다는 거가 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진 경험과 역량이 돋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내 겉모습 자체가 튀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분 자기소개를 무조건 튀는 비율을 넣어라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이 쉽게 말하면 기자분들로 지금 지면이죠. 할애된 지면은 한정된데 거기에 기사와 상관없는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실제 기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사에 해당된 내용을 더 풍성하게 쓰는 거가 결국 뽑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의도된 돌발 상황 같은 거를 면접관들이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있는지 있어요. 어떤 있습니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화된 면접에 프로세스를 넣는 회사도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되게 알쏭달쏭한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묻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이 사람이 면접을 쭉 보다 보니까 좀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지 아닌지 또는 가치관이 우리랑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려. 그럴 때 일부러 아주 그 예상치 못한 질문을 탁 던져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일부러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약간 질문식으로 돌발 상황 만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상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직을 뽑는다. 그러면 제가 상황을 줄 때도 있어요. 지금 어떤 할머니가 매장에 들어와서 이런 요구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 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읽은 책 한 권 거기에서 적용점한 거 얘기해보세요. 왜냐면 이건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냥 예기치 못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뭐 임원 면접 때는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지난 어버이날 때 어떤 활동하셨나요? 어머님과 어떤 거 했어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치관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펙이 좀 부족해도 좋은 면접을 봐가지고 합격하는 경우가 종종 올라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 면접 지원자분들은 면접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 구조화된 채용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우리 회사에서 이 직무를 잘 수행했던 사람들을 프로토타입 뽑아요. 그 사람들의 스펙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의미한 스펙, 공통적으로 겹치는 스펙과 아닌 스펙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익이 유의미한 스펙이 되려면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데 정말 우수했던 사람들이 다 토익 점수가 몇 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분석했을 때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외 소싱을 잘하냐? 해외에 관련된 비즈니스 잘하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분석해보니까 토익이라는 이 스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임상실험 결과가 드러났어요. 수만 명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곧 이 스펙은 없어집니다.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는 드러났죠. 결국은 직무 강점. 그래서 스펙이 없는데도 붙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사 경험 내에서의 성공 경험 내에서의 인사이트. 이 세 가지를 잘 어필하시면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그걸로 다 귀결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거와 또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상의 태도, 그래서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뭐 내용 있으면 하나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들 보는 동안.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직무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네, 직무 능력이 중요하다. 그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아셨어요. 다행입니다. 굉장히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야. 어쩔 뻔했어. 이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래,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이런 거 되게 잘 따라한다. 인사로 이상 이용했습니다 할 거예요. 이상 이용했습니다.